안녕하십니까, 손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컨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어컨 부분은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에어컨 시스템에서 전장품에 대한 단품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습 목표를 보고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 ECV 밸브 타입의 에어컨 시스템의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ECV 밸브 타입의 컴프레셔의 단품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회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발기 센서, 우리가 흔히 핀 센서라고 많이 부르죠. 이 핀 센서를 진단하는 방법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우 모터의 모스펙트 작동하는 로직과 단품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스펙트를 우리가 현장에서는 TR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오늘 총 4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강의 끝까지 잘 듣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그네틱 타입의 컴프레셔 구동 방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차종 포토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가 에어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 에어컨 모듈은 각각의 센서가 이상이 없을 때 이 12V 전압을 시그널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12V는 압력 스위치를 거쳐서 엔진 EMS 쪽에 에어컨 신호가 입력이 되면 EMS는 컴프레셔 릴레이를 구동을 하여 에어컨을 작동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에어컨 가스가 있는데 에어컨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고 출력 부분으로 많이 나누죠. 자, 입력하고 출력을 뭐로 많이 나누죠? 저거는 스캐너로 먼저 입력하고 출력 부분을 서비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출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력 부분이죠. 컴프레셔 구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에어컨 컴프레셔를 작동을 안 시킨다면 스캐너 강제 구동 있죠. 자, 스캐너 강제 구동을 이용하여 출력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할 거고요. 만약에 또 서비스 데이터에 에어컨 스위치 온 신호가 입력이 안 된다면 에어컨 모듈에 관련된 회로를 저는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입력계통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에어컨 압력 스위치로 12V가 인가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12V가 인가가 되지 않는다면 에어컨 모듈에 핀 센서가 단선이나 단락 또는 영하의 온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에어컨 모듈은 이 12V의 시그널을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품에 대한 이 핀 센서의 단품에 대한 진단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죠. 포토2 같은 경우에는 오토 타입이 아니라서 서비스 데이터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항을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가지고 온도로 환산을 해서 몇 도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이 단품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이 핀 센서의 온도에 따른 저항과 전압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방식을 좀 볼게요. 지금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마 2010년 이후의 승용차종 같은 경우는 ECV 밸브 타입의 컴프레셔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ECV 밸브 타입은 기존의 마그네틱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센서 신호를 와이어로 서로 주고받았지만, 자, 지금의 ECV 밸브 타입 같은 경우는 에어컨 모듈과 EMS가 서로 캔 통신을 이용해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호는 뭐 에어컨 스위치 신호라든지 에어컨 컷 오프,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ECV 밸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핀짜리가 있고요. 이제 2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핀짜리 같은 경우에는 EMS가 컴프레셔를 보통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ECV 밸브는 누가 작동을 하냐? 에어컨 모듈에서 ECV 밸브를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듀티 제어라고 듀티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듀티 출력이 아니고요. 정비 시침서에도 보면 다 듀티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PWM 제어를 한다는 거죠. 네, PWM 제어로 이 ECV 밸브를 제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캔 통신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핀짜리를 보겠습니다. 3핀. 자, 아반떼 MD. 자, 이거는 아반떼 MD 한 201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캔 통신에는 에어컨을 구동하는 주 신호인 에어컨 압력 센서. 자, ECU가 에어컨의 압력 센서의 시그널을 입력받아 캔 신호를 통해서 에어컨 압력 센서하고 에어컨 컴프레셔 최대 토크를 제한을 합니다. 신호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릴레이를 작동을 했다는 에어컨 작동 릴레이 신호가 들어가고요. 반대로 이제 FATC 에어컨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스위치 입력 신호하고 에어컨 컴프 애상 토크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모듈은 또 하나의 신호가 에어컨 클러치 요청 신호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에어컨 컴프레셔 예상 토크하고 에어컨 클러치 요청 신호가 들어가야지만이 엔진 EMS는 여기 있는 컴프레셔 마그네틱을 구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에어컨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기, 외기, 증발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로 연결돼서 실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보정신호로 통신선을 이용해서 RPM, 차속, TPS, 에어컨 압력 센서, 그 다음에 냉각 수온 센서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통신선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캔 통신선에 문제가 되게 되면 에어컨 모듈은 어떤 일을 하냐면 ECV 밸브의 작동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캔 아날라이저라는 장비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가장 윗부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예상 토크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에어컨 스위치 신호, 그 다음에 FATC가 에어컨 클러치 릴퀘스트 신호입니다. 여기서 작동 신호는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 신호가 1이고 오프 신호는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에어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 캔 신호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지금 1번 스위치 신호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에어컨 클러치 요구 신호하고 요구 신호 지금 이제 작동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는 데이터예요. 다시 온 누르니까 FATC는 리퀘스트 신호, 클러치 요구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증발기 센서, 그러니까 핀 센서가 단선이 됐을 때 FATC는 어떤 데이터를 캔 신호에 보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상 토크. 자, 에어컨 스위치를 눌렀는데 FATC는 엔진 EMS의 클러치 작동 요구 신호를 보내지가 않죠. 자, 1 스위치 신호는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보내는 게 있죠. 에어컨 클러치에 대한 갑자기 까먹었네요. 자, 이 부분의 신호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일단은 클러치 요구 신호가 안 들어간다. 엔진 EMS는 이렇게 클러치 작동 요구 신호를 받아야지만이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캔 아날라이저라는 장비로 제가 측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굳이 이런 장비가 필요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해도 캔 DB라는 데이터 파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통신에는 이런 신호로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송훈 강사가 하는 통신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데이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그 에어컨 압력 센서가 문제가 됐을 때, 즉 에어컨 압력이 없거나 센서가 문제가 됐을 때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먼저 정상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에어컨 압력 센서가 정상적으로 압력이 됐을 때는 에어컨 상태 스위치 상태랑 에어컨 상태 스위치가 온,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자, 에어컨 압력이 0, 지금 0일 때는, 자, 여기 부분은 누가 보내는 거냐면요, FATC가 보내는 거겠죠. 에어컨 모듈이 에어컨 상태 신호하고 스위치 신호를 보냈지만 에어컨 압력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컴프레서를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에어컨 압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최소 2kg 이상, 2kg, 에어컨 압력 2kg 이상, 32kg per 이하일 때만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동을 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에 나오는 이제 2핀 타입입니다. 2핀. 자, 이거는 2핀 타입이고, 지금에 나오는 신차들 시스템에 대부분 적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2핀짜리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 구동 신호가 없죠. 마그네틱이. 자, 여기에서 조금 틀릴 건 뭐냐면, 컴프레셔 구동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아까 3핀하고는 틀리게 에어컨 컷 오프 신호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이제 급출발이라든지 아니면 급부하, 그때 엔진 EMS는 에어컨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컷 오프 신호를 통신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FATC는 그 신호를 받게 되면 우리가 ECV 밸브 듀티 값을 줄이는 거죠. 듀티, 이제 부하를, 그러니까 압력을, 에어컨 가스 압력을 줄이는 거겠죠. 에어컨 컴프레셔 구동하는 압력을 줄이는 거고요. 추가적인 거는 이것만, 이 신호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에어컨 컴프레셔 오프 조건, 자, 로직상 오프하는 조건을 한번 보면요, EMS에서 캔 통신을 이용해서 오프 명령을 내리는 조건은, 자, 주행성 및 시동 꺼짐 방지를 위해서 캔 통신선을 이용해서 EMS는 FATC로 에어컨 오프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FATC는 에바포레이터의 빈결 방지를 위해서 에어컨 스위치를, 그러니까 에어컨을 오프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핀 서머 센서가 0도씨 이하 30초 이상 경과 시 ECV 밸브를 오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영상 2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재작동을 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ATC, 자, 우리가 통신이라는 부분에서 에러가 생각되면, 즉 EMS에 대한 정보를 미수신,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죠? 뭐 에어컨 압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에어컨 압력에 대한 신호가 못 들어오게 되면 에어컨을 작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고 통신이라는 에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통신에 대한 수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에어컨 ECV 밸브 타입의 당품 점검을 하기 전에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